일본과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은 좀 우리에게 힘이 될 것도 같았는데요. 왜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키워드로 먼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 양선웅 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침에 지수 마감된 외국 시장들 보고 좀 불안불안했어요. 어떻게 출발할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좀 그나마 강세인 줄 알았는데 같이 꺾여버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요? 키워드 공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양적 완화입니다. 자동차 업종 오늘도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악재도 있었고 여기에 엔화에 대한 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관한 우려감까지 함께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일본의 양적 완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이 시간 현재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3% 넘게 급등해가지고요. 최근 5년 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환율도 이제 97엔선을 터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마감한 일본 중앙은행 회의의 금융정책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시중 통화 공급량을 앞으로 2년 안에 2배로 늘리고, 국채 매입량도 2배로 확충을 하고, 상장지수 펀드라든지 부동산 투자 신탁 등 위험자산도 매년 1조엔 이상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이제 향후 2년간 132조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7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시중에 풀어넣는 대규모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신임 구로다 총재는 쉽지 않은 목표겠지만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2년 내에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질적 양적으로 금융 완화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양적 완화 지속 기간에 관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여름 유로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드라기 22총재가 될 때까지 무엇이든 하겠다 말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가 발표되면서 지난 3월 12일 96엔선을 돌파한 이후 최근에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엔달러 환율이 장중 무려 3.7%가량 급등하면서 96엔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이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공조를 통한 글로벌 유동성, 양적 완화 정책과 달리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정책 공조 측면에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최근 약세 흐름과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와 이와 같은 당국의 미지근한 상황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여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속담도 있긴 있는데 뱅크 오브 재팬 이 추가 양적 완화에 관한 이야기가 워낙 기대가 커서 조금 열어보면 또 이것만큼은 아니겠지라는 것도 내심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장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은 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좀 완화시켜 줄 것인지요. 역시 아니네요. 북한 리스크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장중 내내 도배가 됐어요. 북한 리스크. 학습 효과 이런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단기로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리스크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저께 장전의 현대 기아차 대규모 리콜 사건으로 인해서 자동차주 약세가 좀 예상돼서 불안한 시장 심리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좀 위축됐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하루 종일 북한 관련 뉴스가 시장을 도배하면서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핵타격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다는 뉴스도 나왔고, 훈련인지 실제 발사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거리 미사일이 동해로 이동 중이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오전 11시경에는 이제 북측으로부터 개성공단을 오늘 10일까지 전원 철수시켜라 그런 통보가 나왔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월에 3차 핵실험 때도 잠잠했던 북한 관련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최근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마지막 끈이자 과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북 상호 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유지되어 왔던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대부분의 약세 흐름 속에서 어제 우스갯소리 같은 경우로 전쟁이 나면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많이 먹을 것이다 해서 농심이 좀 강세를 보였고 전쟁이 나면 이제 끝장이다 그러면 수소를 많이 먹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이트 진로가 또 강세를 보였고 해외로 도피하는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투어가 좀 오르기도 했고 군인들 위장 크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코스맥스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그런 농담 같은 시장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워낙 시장이 우울하다 보니까 이런 수혜적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에 북한 위협과 이제 과거와는 분명히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시간을 두고선 뭐 지속적으로 강도라든지 기간을 좀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과거와 달리 지금 최근에 그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그런 새로운 지위를 가지고 그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인 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뭐 뉴스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뇌동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 구간에 그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내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는 투자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에는 계좌가 너무 많이 바람불이 이제 낙폭이 커지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요. 이런 부분은 지켜줄 전문가들의 좀 지혜나 현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 52조 원의 영업이익 8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당초 시장 예상은 뭐 8조 한 4천억, 6천억 정도의 예상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잠정 실적이 이제 그보다는 좁게 나왔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여기서 조금 힘을 얻을 수는 있을까요? 뭐 유일한 희망이자 뭐 그런 상황인데요. 뭐 네. 안타까운 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다른 네. 건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장전의 1, 4분기 실적 발표가 잠정적이지만 나왔습니다. 뭐 매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좋은 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가 막상 실적 발표 당일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적 발표일 징크스를 이번에 깰 수 있을지 관심을 좀 가졌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엔 징크스가 좀 깨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이번에 삼성전자는 무난하게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고 일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서프라이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1분기 연결 매출액 추정치로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52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조 4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이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매출은 약 15%, 영업이익은 약 53% 증가한 실적인데요. 1분기는 아시다시피 계절적으로 좀 IT주는 비수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였던 애플 같은 경우가 그 최근에 그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칩 위탁 생산 물량이 뭐 줄어든 것을 감안하고 스마트폰 이외에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가전 등 대부분의 사업 부분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뭐 판매가 다소 부진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실적인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도 1분기지만 본격적인 갤럭시 S4의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예정인데 또 갤럭시 노트 3도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2분기 이후에는 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사상 최대치 흐름을 갱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후 주가 흐름은 뭐 대내외적인 수급이나 뭐 대북 리스크와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이제 엑스제펜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뭐 최근 이제 그 엔화의 그 급등에 따라서 뭐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뭐 국내 기업들의 경쟁 악화가 우려된다. 뭐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그 대처하면 좋을까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런 그 우려 속에서도 강한 기업을 보면 일본과 경쟁이 되지 않거나 경쟁이 안 되는 업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부 일본의 휴대폰 업체라든지 뭐 반도체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뭐 현재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는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만큼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세는 뭐 환율 문제 상관없이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삼성전자향 뭐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의 IT 부품주 업체들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예. 최근 LG전자의 옵티머스 G 프로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보이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LG 이노텍의 경우에서 보듯이 1분기 실적 시즌이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체와 같은 IT 관련 주식들에 그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다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상당히 우리 시장이 얼마나 지금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빨리 좀 나아야 될 텐데요. 시장 오늘 분석해봤고요. 일본의 양적 완화, 북한 리스크, 삼성전자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 양선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